듀얼 브레인 저자의 주장은 뭐냐면 너의 뇌와 AI의 뇌를 합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가져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뇌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설의 북카페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 듀얼 브레인입니다. 듀얼 브레인. 말 그대로 두 개의 뇌라는 거죠. 뇌. 하나는 우리 인간의 뇌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상하시는 대로 인공지능 AI의 뇌라는 겁니다. 사람의 뇌와 인공지능 AI의 뇌. 저자는 이선 몰릭이라는 분인데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교수입니다. AI 시대의 경영 전략 그리고 인간 능력의 확장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분입니다. 이 원래 제목은 뭐 적혀 있나요? 코인텔리전스라는 겁니다. 인텔리전스가 지능이니까 두 가지 합작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공동지능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AI와 인간이 협력하는 지능이란 뜻이죠. 좋은 거 아니에요? 제 거에다가 인공지능 AI를 붙이니까. 이 책은 출간 직후에 이 제목을 잘 지어서 그런지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고요.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2024년 올해의 책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몰릭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AI는 이제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다.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AI를 쓰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AI가 또는 AI가 탑재된 로봇이 내 일을 뺏어간다? 그럼 그게 이제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인 거죠. 그래서 AI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반감들이 있게 되는데 AI가 우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두려움보다는 AI와 함께 일하는 방식을 익히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보다 현실적인 전략이다. 이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듀얼 브레인이라는 거는 나 혼자의 브레인 말고 둘 다 쓰자는 거죠. 인간의 뇌와 AI라는 두 번째 뇌를 결합해서 우리가 더 강력한 사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장점들을 보면요. 인간은 창의성, 직관,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판단, 이런 것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AI는 방대한 데이터 처리, 예측, 패턴 분석에서 뛰어납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제가 못하던 것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는 AI를 도구로만 생각한 경향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AI를 두 번째 뇌로 받아들이라고 권합니다. 우리 능력이 그래서 확장되는 거죠. 이런 지점이 사실 도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AI가 처음에 우리 논의될 때 보면 한 2년 전에 보면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AI가 생성형 AI, 그때는 주로 챗 GPT였습니다. 대부분 내가 가진 전공 분야에서는 한 80% 정도 실력이 되더라. 중학생 정도 실력이 되더라. 기껏해야 대학생 정도 실력이 되더라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까? 요즘도 그런가요?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그죠? 요즘은 AI가 뚝딱 만들더니 네컷 지브리 스타일의 만화가 나왔다. 또 뚝딱 만들더니 AI 영화가 나왔다. 영상이 나왔다. 이게 중학생, 대학생 수준이에요. 저는요, 책을 하나 할 때도 이 표지 있죠, 표지. 이것도 디자인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디자인입니다. 이것도 디자인이고 제가 알기로 디자이너를 직접 고용해서 쓰는 출판사가 아니면 외부에 부탁을 하면 웬만한 게 한 돈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몇 년 전에 가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뚝딱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나의 또 다른 두뇌죠. 자, 개인적으로 보면 나의 두뇌 또 다른 두뇌지만 출판사든 어떤 회사에서 보면 사실은 그게 소중한 인적 자원의 능력이 이리 가버린다는 겁니다. 회사에 뇌가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있는 뇌는 내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반감이 생길 수도 있죠. 우리가 묘한 지점에 있습니다. 스스로는 AI 때문에 밀려날 수도 있는데 또는 또 반대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듀얼 브레인 저자의 주장은 뭐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의 뇌와 AI의 뇌를 합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가져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뇌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이 몰릭 교수는 인간적 강점 세 가지를 꼽습니다. 인간적 강점은 분명히 있죠. 첫째는 창의적 사고, 둘째는 윤리적 판단, 세 번째는 그리고 감정적인 연결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AI는 이런 건 없지만 데이터 기반 예측, 그리고 빠른 연산, 끊임없는 학습이 강점입니다. 진짜 끊임없는 데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많이 하잖아요. 그게 많이 한다는 게 인간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제가 어떨 때는 미안해서 뭘 못 시키겠어요. 근데 우리 이런 관계를 딱 보면 이제 AI가 일상 업무를 지원하면서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몰릭 교수는 이런 생성형 AI가 생산성 스테로이드다. 약간은 우리가 뭐 달리기 할 때 이 스테로이드 맞으면 100m를 엄청나게 빠르게 뛸 수 있겠지만 약물 적발이 되잖아요. 그죠? 분명한 거는 그렇게 불릴 정도로 AI가 우리 능력을 증폭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능력을 끌어내는 건 결국 인간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AI와 협업할 때 인간이 해야 할 역할을 명시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방향 제시를 잘해야겠다. AI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인간이, 주인이 알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품질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인간의 몫이죠. 처음에는 이게 착시 막 그런데 거짓말 그런데 제 생각에 AI가 결국은 실시간으로 검색하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인간이 써놓은 것들을 모두 학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본이 잘못되면 잘못될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어느 대학 총장님이 그 옛날 이사장님 아들 아니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버젓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못된 문서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인간이 반드시 품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되겠다. AI가 윤리적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게 인간의 몫이죠. 그건 뭐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AI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지만 스스로 쓸 때도 그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AI는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더 나은 답을 줍니다. 단순히 AI가 답해주는 걸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이 있는 통찰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게 나의 경쟁력이 되는 거죠. 인상적인 문구 하나 더 보겠습니다. AI는 우리의 공동지능이다. 기술을 통해 우리 자신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생성형 AI가 너무너무 유용한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AI 시대에는 인간이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AI를 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또 단순한 도구로 볼 것이 아니라 나의 두 번째 뇌, 즉 듀얼 브레인으로 받아들일 때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점입니다. AI는 결코 인간을 대체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인간이 AI를 잘 활용할 때 인간의 능력은 배가 될 것입니다. AI가 똑똑할수록 인간은 더 인간다워져야 한다라는 역설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권영설의 북카페, 오늘은 AI 시대의 새로운 협업 전략, 듀얼 브레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